왜 어떤 남자는 가장 빛나던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대한 폭풍과 같습니다. 한때 완벽했던 남자 이지혁. 사랑도, 성공도, 심지어 가족의 신뢰까지 모두 잃은 그가 택한 길은 바로 초라한 잡부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 리 없는 그의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을 향한 서운함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죠. 드라마 화려한 날들 10화는 이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서려는 인물들의 고통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지혁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서울로 돌아와 초라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지은호가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그는 오늘 여기 잡부로 왔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말하며 지은호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지은호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나랑 장난해요? 라고 되묻지만 이지혁은 철거 첫날에 철거팀 말고 잡부 필요하잖아요. 그 잡부가 나라고요 라며 자신의 처지를 담담히 설명하죠. 그는 돈 벌어야 해서 생활비 필요하거든이라며 잡부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장 일도 배우고 체크할 겸 일당도 받고 싶어 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너 코디니까라며 무심하게 답할 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허세나 오기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죠. 이지혁은 심지어 싫으면 잘라요. 그런데 날 안 볼 수는 없어요 라며 배짱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는 대표로서 첫 프로젝트 관찰차 자주 올 거니까라며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죠. 지은호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행동 하나하나가 비즈니스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시작한 사업도 굳이 자신의 현장으로 찾아와 잡부 일을 하는 것도 심지어는 카페 창고에 사무실을 차린 것도 모두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친구에게 사업이래. 웃기지 않니? 다허세지 뭐라고 말하며 이지혁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왜 이지혁에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걸까? 그녀는 이지혁을 향한 미움과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이 싫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의 행동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걱정하고 있었죠. 공사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지혁을 보고 왜 컵라면을 먹어요? 라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묻죠. 이지혁은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내가 컵라면 먹는 게 마음에 걸려요? 라고 되묻고 지은호는 걸리죠. 많이 걸리죠. 그거 먹고 힘을 어떻게 쓸까? 라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지은호는 그가 잡부로 일하는 것이 자신의 현장이기 때문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지만 사실은 그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성재는 이지혁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지혁을 찾아가 사무실다운 사무실로 다시 얻자. 내가 투자해줄게 라고 제안하지만 이지혁은 단호하게 거절. 왜? 지금 괜찮을까? 라며 그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지혁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시작하려 하는지 박성재에게 설명합니다. 나도 생각이 있어. 누구 도움 없이 해보려고. 결혼식 파탄과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경험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다시 일어서고 싶었던 거죠. 박성재는 그런 이지혁의 강한 고집을 보며 야, 너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지은호의 편을 들고 있다고 오해하며 내가 없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 있어서 지은호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입 다물어라 라며 나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친구를 향한 서운함과 질투가 뒤섞인 이지혁의 감정은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이지혁의 남동생 이지환은 형을 걱정하며 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을 보자마자 형 어떻게 된 거야? 서울에 있었던 거야? 서울에 올라온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에게 엄마랑 할머니가 형을 얼마나 걱정했는데라며 속상함을 토로하지만 이지혁은 형이 어떤 꼴로 도망쳤는지 기억하지? 그럼 어떤 꼴로 돌아가고 싶은지 알겠지?
라며 자신의 처절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이지환은 형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집 나간 지 몇 달 됐다고 뭔 사업을 무슨 돈으로 라며 의심하지만 이지혁은 이지환을 카페 창고로 데려가 자신이 사무실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제야 이지환은 형 진짜였구나. 역시 우리 형이라며 감탄하죠. 이지혁은 이지환에게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지환은 형의 뜻을 존중하며 내가 형 성공할 때까지 절대 말 안 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이지혁은 동생에게 다들 괜찮으시지? 라고 물으며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이지환은 씩씩하게 아니 씩씩한 척 형 기다려라고 답하며 이지혁을 응원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지혁의 가족들은 그가 초라한 잡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임시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고 우연히 지은호가 일하는 현장에서 잡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의 질문에 저 인테리어 현장이 처음이죠. 물류센터 상하차의 혼합 분류의 마트에 그 상품 진행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동안 겪었던 고생을 털어놓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의 손을 보고 우리 아저씨 평생 펜만 잡으셨네 라고 말하며 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죠. 이상철은 아들을 향한 서운함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내가 참 허접한 애비란 얘기 아니야 라고 자책하며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는 아들의 행동이 내 인생이 통째로 무시당했어 라며 아파하지만 이내 내가 웃기지 않냐. 내가 그놈을 쫓아갔다라며 씁쓸하게 웃으며 아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한편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는 엄마 정순이가 숨겨둔 유품을 보다가 친형제 입양이라는 충격적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괴로워하죠. 누나가 지은호가 내 친누나가 아니라고라며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 누나에게 느꼈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단순히 혈연 관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 비밀은 앞으로 그들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또 다른 곳, 박진석과 재혼하며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늘 불안했던 고성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고성희는 딸 박영라에게 집착하며 과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뺑소니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한 노인이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는 도망치려 했죠.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나 뺑소니 차량을 막고 소리칩니다. 빨리 내리시라고. 저기 어르신 쓰러져 있잖아요. 그녀는 정의감에 불타 가해자를 향해 도와주세요. 여기 뺑소니예요. 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정의롭고 용감한 모습에 고성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지은호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녀는 지은호를 보며 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라며 중얼거립니다. 이 충격적인 독백은 시청자들에게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현실의 무게 속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지혁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강호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이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까요? 그리고 지은호와 고성희, 25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모녀의 이야기는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